그 이번에 이번 지방 선거에는 6.1 지방 선거에는 의정부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거구가 약간 조정이 되고 바뀐 부분인데 그걸 짧게 대표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선거구가 이제 현재 도의원은 4선거구고 시의원 선거는 라 선거구인데 자금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일동하고 금호동인데 거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네 번째 선거구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선거구로 조정이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권자 수라든지 유권 지역이 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외에는 동일하고 의정부시는 총 4개의 선거구가 있고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도의원은 각 선거구마다 1명씩 선출을 하게 돼 있고 시의원은 가나다라로 있는데 그게 이제 2명, 3명, 3명, 3명 이렇게 비례 2명은 별도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할당에 대해서 이번 선거 때 유권자들이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 도의원들 후보들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후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기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자료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도위원을 뽑아야 되는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시도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자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매번 그러죠. 잘 뽑아야 된다. 잘 뽑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공학적으로 선거 공학적으로 이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의원 같은 경우도 인물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선거는 여야의 그런 어떤 치열한 싸움, 제3정당들의 치열한 싸움이 되다 보니까 후보의 면면을 보기보다는 사실 이 정당 싸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 기호가 가나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대부분은 가나로 후보를 정해요. 근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막 찾다 보니까 가번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당선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몇 대라 그러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역대의 시의원들 중에 참 대단한 시의원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시의회에서 중진 의원이에요. 다선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맡을 정도로 굉장히 중진인데 이 양반이 사무실에서 퇴근할 때마다 커피 믹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주먹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민원인들 먹으라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시의원들 되고 그러면 재현장하고 이러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화라든가 안전화 있지 않습니까? 안전화라든가 이제 때로는 이제 옷 같은 거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이럴 때도 옷 같은 거 있고 꼭 자기 거를 배당을 받았는데 잊어버렸다 했다 꼭 하나씩 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갖다 준 거야. 그거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 양반이 땡 하고 퇴근할 때 되면은 요거까지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급들은 판공비가 있어요. 시의회에 회의비 이렇게 판공비 이런 게 있는데 땡 하면 집 앞에 빵집에서 이 카드가 긁히는 거예요. 그건 공적으로 쓰는 자금이거든요. 공적으로 쓰는 자금인데 꼭 빵하고 뭐가 이제 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집에 갈 때마다 빵하고 우유하고 이런 거 자기 먹을 거 사가지고 가는 거야. 참 이런 시의원들이 또 나올까 많이 우려도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예전에 지금 8대 시의회인데
초대라든가 뭐 그때는 거의 뭐 동네 유지라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활동 많이 하는 분들 뭐 하다못해 그 부동산 쪽에 그런 분들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전문성도 추구가 되고 올해는 보좌관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각 지자체의 시의회마다 3명의 보좌관이 의정부 같은 경우는 13명의 시의원을 보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출마하고 계시는 시의원, 도의원 중에 그 이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선거에 임하는 그런 시민의 자세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 분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그런 것들이 시의원, 도의원들이 뭐 그렇게 뭐 하는 거는 뭐 자기가 책임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시민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흔히 말하는 법카죠, 법카. 그런 법,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시민들도 회사에서 법카는 그냥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잣대를 공무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일종의 관직이지 않습니까? 이 관직이 된 개념을 일반 회사와 달리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을 그런 관념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실 시민들이 잘 추려낼 수 있냐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뭐 겉으로 나타나는 경력이나 활동에 대한 지금까지 뭐 활동 모습 그다음에 주장하는 의지를 보면서 뽑는 거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알아내는 길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이제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의원과 시의원의 차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도는 도의 예산을 우리 시에다가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의원들이야말로 정말로 예산을 가지고 지구 흔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시의원들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대변을 하고 시 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을 끝까지 추궁하고 비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때로는 그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봉산 면허시험 문제 이전 물류센터 문제 1차적 최전선에 있는 것은 시의원들이었다. 그들이 지금 마치 그냥 뭐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뒤에 와서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시민들이 네. 너무 어렵게 얘기를 아니 시민들이 막 지금 시장만 장했다 그러는데 우리들 대변하는 공식적인 우리의 대변자는 시의원들이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뭐였냐는 거예요.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거예요. 그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못막아야 돼서 석고대죄를 하고. 바로 시의원의 그런 자질이라든가 어떤 시의원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석고대죄를 하고 우리가 최전선에서 1차 방어를 못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같이 하겠다. 이게 아니고 똑같이 손가락을 시를 향해서 하면서 자기 얼굴에 치백기지. 근데 시민들은 몰라요 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첨언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 뭐 어떤 시의원 같은 경우는 식당을 차려놨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관계 부처 그 과에서 그 식당들을 이용을 해. 또 말 안 해더라도 근데 그냥 무건으로 그냥 뭐 관습적으로. 근데 그 양반도 물론 내가 니네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거는 노골적으로 표시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뭐 행동한 적도 없지만은 아니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은 막 오해받죠. 불필요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5년치 막 자료 요청해. 그럼 공무원들 일 안 하고 그 시원에 맞춰가지고 자료 준비 막 한다고 밤새고 만들었는데 그 자료 갖다 줘. 의원실에다 싸놓고 보지도 않아. 이 도로에도 밀고 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런 거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이런 시험이 있어요. 내가 시의원이고 내가 그 시에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야 될
법을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불법 건축물을 하고 있어. 내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그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에 대한 자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확인할 수 없어요. 가장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정당 공천제가 사실은 폐지돼야 돼요. 이 시의원에 대해서는. 네. 왜? 정당만 보고 선출을 하니까 표를 주니까 이런 자질적인 문제가 있는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한다고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당 공천을 없애기 힘들다 그러면 정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잘 알잖아요. 걸러내야 되는데 그 요번 6.1 지방선거에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양주, 뭐 동두천 뭐 막 여러 군데서 지금 터져 나오는 얘기 중에 뭐 가장 많은 건 전과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물론 뭐 그 전과에는 뭐 경미한 전과도 있고 뭐 오래된 전과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 뭐 예를 들어 뭐 집단 폭행의 가담자라든가 아주 중죄범 뭐 중재한 뭐 저택죄라든가 뭐 이런 전과도 있는 사람들조차도 공천을 받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 다음에 한간에 지금 의정부 시에서는 공천 과정이 경기도당 모 정당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당에서 공천을 할 때 아니 엊그저께 비례대표를 누구누구라고 뭐 저도 그 내용을 봤어요. 발표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언론사들한테는 그 자료들이 다 넘어갔었어요. 이게 2, 3일 전에 바뀌었어요. 근데 그 공천을 받은 사람이 의정부 사람이 아니야. 뭐 누구 말로는 서초에 산다고 그러고 강남구 누구는 파주에 안 되죠. 주소지만 의정부로 옮겼다는 거야. 그럼 의정부로 이사 왔는지 안 이사 왔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됐어. 누구 말로는 주소지만 이전했다 이거야. 근데 이 양반이 의정부에 기여한 거 뭐 의정부에 관심을 갖고 의정부에서 활동한 게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당공천제의 포인트 사실. 근데 특정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나고 그 정치인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에서 정치적인 경력을 쌓고 이랬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정치냐, 이게 뭐 흔히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냐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가 선출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 되고 그들의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질도 봐야 되는데 사실상 힘드니까 저는 이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정당을 보고 뽑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 사람의 비전을 보고 뽑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나 시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시민을 대변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시민을 대변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가 선출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시는 거에서 연장선인데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을 선출할 때의 관심과 노력이 관심이 있어야 돼 시민들이. 관심과 노력이 그 노력을 선출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박탈할 때도 써야 된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껏 뽑아고 고생했는데 그 뭐 이런 사람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그 사람 그만두게 하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니야? 밤에 못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민주화됐다 그러면 우리가 선출할 때 막 이렇게 지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뭐 응원도 하시고 지지도 하시고 뭐 비판도 하지만은 어떻게 누군가 선출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선출되고 나서 기대에 못 미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딱 확인이 되면 저는 한시라도 주민들이 그분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자세가 지금부터 돼 있어야 된다. 선출할 때 맺는 것이 아니고 쉽지는 않다는 건 제가 알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이 매섭게 쳐다봐야지만이 아까 말했듯이 음식점을 차려놓고 거기 공무원들이 와서 밥을 사 먹어도 옛날 같으면 오지 말아라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의뢰인 넘어가는 게 이게 주변의 시민들을 갖다 우습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시민들이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여론은 안 되는 건 뭐냐?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관심 얘기했고 제가 소개드리자면 매년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법에 해가지고 이거 2022년도 주민투표
이게 청구권 통수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이거 화면으로 좀 나가겠지만은 매년 이거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동마다 주민수한 투표를 해야 될 받아야 서명인수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시장 그다음에 시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들 수에서 우리가 뽑았던 시장과 시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박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공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이제 좀 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선출과 더불어 박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지금처럼 시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다 못하고도 시민들한테 모를 새로 나와가지고 마치 같은 편인 양 이렇게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 점을 좀 김 대표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자 뭐 일단은 뭐 지금 뭐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잘못하면 끌어내리겠다 이 얘기는 좀 이런 선출하는 자세로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이번에 그 시의원 후보들이나 도의원 후보를 보면은 사실상 뭐 누구라고 여기서 말은 할 수는 없죠. 할 수 없는데 이 정치적인 그런 개념이라든가 정치적인 의식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그런 뭐 어떤 봉사심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후보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 하면은 뭐 얼마나 웃긴 상황도 있냐면은 내가 공천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불리하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누구 어떤 특정 정치인을 막 비난을 했어요. 뭐 이러면 되겠냐 뭐 막 이랬어. 그저께 보니까 그 양반이 어디 가서 축사를 하는데 단체 사진에 같이 또 그러고 또 찍고 저 사진은 이 정치적인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비판해놓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식으로 비판을 해놓고 그 사람이랑 같이 그 사람 축사하고 나서 그 같이 사진을 찍는다? 그 화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개념이 없는 거야. 이 뭐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저희가 뭐 그 6.1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방송을 좀 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16일인가요? 16일 정도 되는 17일. 오늘 17일이에요? 19일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거리에 그 유세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31일까지 그 유세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게 정치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들의 삶에 정치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세금 많이 안 내고 싶고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싶고 민원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으면은 정말 의식 있는 후보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당을 보고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 선출하는 것보다도 정말 시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실력과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니냐를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김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하시는 얘기? 네. 자꾸 말씀이셔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할까요? 다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번에 우리는 이제 그럼 뭐 선거 끝나고 나서가 될지 뭐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의정부시 현안하고 그 경기 북도 신설에 대해서 또 심층적인 토론을 그 경연한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진행해 고병호, 김영수 두 의시민의 깐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은 그 유튜브로 나오게 되면 댓글로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걸 또 충분히 제가 보고 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욕만 쓰지 마세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제 시민들에게 좀 더 유리한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게 조금 뭐 불만이시거나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은 언제든지 이해를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또 반영을 해서 또 그 주변에 구독 좀 하라고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고명호 유영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